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안보, 국방 소식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나라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프랑스제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급 개량형도 출사표를 던진 바 있는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언급하면서 자국의 잠수함 작전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하는 함정은 프랑스제 스콜펜급이라고 밝혔다고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898년 해군 창설 이래 최초로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대우조선의 장보고급 개량형, 독일의 209 1400형 잠수함, 러시아의 킬로 636 잠수함, 프랑스의 스콜펜급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0년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잠수함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부족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와 차관 지원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최근 프랑스의 나발 그룹을 현지 방문하여 스콜펜급 잠수함 실물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하는 함정이 스콜펜급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과연 프랑스가 가난한 필리핀의 계약 조건을 모두 수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우리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앞다투어는 아니죠. 사실 우리 정부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창원, 사천 이런데 그 방산업체 많이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방산 고객이기 때문에 창원에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대우조선해양에도 갔을 겁니다. 확인은 제가 하지를 못했지만. 왜냐? 지금 필리핀에 우리가 이 잠수함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이 209급 잠수함을 실제로 보여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제도까지 가기 힘들었으면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에 가서 209 잠수함을 봤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이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 필리핀 국방부가 프랑스 스콜펜을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스콜펜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2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인데, 여기에는 이 네 종류의 잠수함은 전부 디젤 기반의 AIP, 공기부려 방식의 AIP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수중 작전 기간이 다 보름은 넘는 그 정도 능력은 다 돼요. 여기에서 덩치는 우리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그리고 이제 독일의 장보고 209 1400형이 덩치는 제일 작고, 그리고 러시아의 킬로 636이 덩치가 제일 크죠. 러시아 킬로 6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00톤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잠수함보다는 한 3배 정도 되고, 이 스콜펜급보다 한 2배 정도 크기의 그런 대형 잠수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스콜펜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스콜펜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칠레, 인도가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 이 필리핀의 요구 조건을 프랑스가 수용해 줄 것인가? 프랑스는 과거 냉전시대 때부터 돈만 주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게 공산국가든지 민주국가든지 누구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든지 필요 없이 다 팔았어요. 그냥 이번에도 중국의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필리핀 잠수함의 목표는 중국 해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좀 껄끄러운 나라들은 사실은 여기에 과감하게 대시를 못 하겠죠. 그런데 프랑스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이 자신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으로 해가지고 차관을 좀 달라, 이제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니네들 정부가 그걸 사서 우리에게 좀 줘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니네들 정부한테 돈 갚아줄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잠수함 2척을 사가지고 필리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년 상환을 이제 받는 것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프랑스 정부가 여지까지 이제 그렇게 해온 거래가 거의 없는데 이걸 해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독일은 어떻게 할 거냐? 독일이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사실은 뭐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자신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독일은 그다지 독일 정부가 나서서 독일 하대회 조선소에서 그걸 사가지고 뭐 이렇게 사관 준다? 이것도 좀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면 러시아 같으면 어떡하냐? 러시아 지금 중국하고 군사적 협력을 대단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밀착도가 그만큼 안 높을 때 베트남에게 이 킬러급 잠수함 6척을 팔았어요. 중국이 그걸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왜냐? 베트남에게 킬러급 잠수함 6척을 파면 그게 바로 중국의 남해함대, 하이난도 코앞인데 완전히 남해함대가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타겟가 되는 이 필리핀 잠수함에 러시아 정부가 그걸 사가지고 줄 것이냐. 이것도 힘든 일이고.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떠냐.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자, 그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중국의 그런 불쾌함을 감내하고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해줄 수 있다라면 우리 정부가 저는 프랑스가 지금 유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현 정부가 그런 배포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9 잠수함 팔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필리핀 수상함에 우리 대구급 개량형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함대 완전히 한국 무기로 이렇게 도배되는 그 날을 좀 기대하는데 그건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대잠 구축함에 극초음속 무기와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13척을 보유하며 이 가운데 4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우달로이급 대잠 구축함이 지상 타격용 구축함으로 개량된다고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의 일간 이즈베스티아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주재로 방위력 개선 회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존 구축함들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과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개량되는 우달로이급은 8발의 SSN-14 대잠 미사일 또는 8발의 SSN-22 썬번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범용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서 여기에 지르콘과 칼리브르 미사일이 탑재된다고 이즈베스티아는 보도했습니다. 지르콘은 현재는 450km, 또 최근 등장한 최신 개량은 1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마 8급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군함과 지상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으며 러시아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칼리브르 미사일은 2500km급의 사거리를 갖는 아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의 우달로이급 구축함 전량에 지르콘과 칼리브르를 설치할 경우에 극동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러시아가 이 극동에 있는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톡에 있죠. 이 태평양 함대에 희한하게도 지상 타격용 미사일들을 지금 대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틱 함대에 있던 지상 타격용 미사일 장착한 호위함을 이 태평양 함대에 보내는가 하면 이 태평양 함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우달로이급 대잠 구축함, 잠수함 전문으로 탐색하는 이 대잠 구축함인데 여기다가 지금 대지상 타격용 순항 미사일을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평양 지역에 지상을 타격하는 무기를 많이 갖다 놓는다. 그 목표가 되겠습니까? 1번 목표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1번. 그리고 2번 목표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러시아와 적성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해 지역을 관장하는 태평양 함대, 물론 동해를 빠져나가서 태평양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태평양 함대로 지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동해 지역에 우리와 같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함대가 바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예요. 근데 그 태평양 함대의 대지상 타격 능력, 거기다가 이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격도 못합니다. 이런 걸 대거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방위력 개선 회의를 통해서 마련했으니 이거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이런 지상 타격 전력의 증대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저거는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된 일이야 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그런
양 사방에서 날아올 수 있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여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북에서만 날아오는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동쪽에서 또 남쪽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전문으로 탑재해서 운영하는 오스카급 잠수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 최신 개량형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 함대는 완전히 지상 타격용 전문 군함들, 잠수함들로 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목표는 1번, 일본, 2번 한국입니다. 우리 빨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에 또 하나의 군사 기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하사카주의 국경도시 아무다에 또 하나의 군사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시리아 민주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언론이 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 기지는 시리아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즉 SDF가 사용하던 시설이었으나 SDF는 러시아군이 이 기지의 비행장을 비롯한 시설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지를 러시아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기지 시설 공사를 위한 러시아군 공병과 건설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이 기지를 공군 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에 또 하나의 군사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러시아는 서부 지역의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밈 공군기지, 북동부 지역의 카미실리 공군기지에 이어서 네 번째 군사기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새로 건설되는 이 기지에 수호이 24 전투기 등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이 더욱 확고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전부터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철수를 했죠. 그 사이에 터키가 그 인근에 있던 이제 쿠르드족을 침공을 했고 그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한 것을 이제 시리아가 그동안은 미국과 협력 관계였는데 터키가 오히려 시리아와 협력 관계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빠진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너무나 신속하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원래 러시아군 군사기지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항구도시죠. 라타키아. 그게 이제 타르투스 항을 해군기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 동쪽 아래에 흐메이민 공군기지 하나,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근처에 두 개의 기지, 해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순간적으로 빠진 이 틈을 타서 완전히 시리아 동부, 북동부 끝쪽에 기지, 카미실리 기지 하나를 확보를 했고, 지금 또 보도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동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터키와의 국경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군사기지로 완전히 확보를 해버렸고, 여기는 이제 수호이 24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공격기인데 지상 타격을 전문으로 하는 공격기입니다. 이 수호이 24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 지역에 미군이 괜히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의 중동 지역 군사적 영향권, 통제권 이런 것만 키워주는 꼴이 된 거 아니냐. 아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서 군사력을 일시적으로 뺀다라고 선언했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아마 외교 정책을 토론할 때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큰 실책으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런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이 사실은 뭐 참 남은 일은 아닙니다. 자, 좀 우려가 되는데요. 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